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트진이고요. 우선 지난 관점만 좀 짧게 복기를 하고 시작을 해볼게요. 저는 해당 구간에서 전고점 구간을 돌파, 그리고 숏 포지션을 털어낸 이후에 더 강한 매도세로 하락을 만들어낸 뒤에 종가 마감이 찍혔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 상승 추세가 종료가 되고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리고 핵심은 111K, 해당 저점 구간에 다시 도달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결국에는 더블탑 패턴을 만들어 주면서 시장의 공포감을 조성할 거다가 제가 보고 있던 관점 중에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111K까지 가격이 다시 빠지면서 이 더블탑 패턴을 만들어 주었고요. 제가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른 점은, 저는 여기서 바로 넥라인이 이탈이 되는 그림을 좀 생각을 했었는데, 이 111K 넥라인 구간에서 매수세가 한 번 더 들어오면서 117K를 다시 한번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지금은 다시 가격이 또 빠지면서 한 번 더 해당 구간의 지지를 테스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지난 관점 복귀는 여기까지 짧게 하는 걸로 하고요. 지금 굉장히 좀 다들 복잡하실 거예요. 횡보장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보니까 저점을 잡은 것 같았는데 정신 차려보면 다시 평단가에 와 있고, 고점을 잡은 것 같았는데 정신 차려보면 다시 평단가에 와 있는 상황이라서 도대체 이 추세가 어디로 터질지, 하락이 진짜 오는 것은 맞는지, 그렇다고 불장으로 가기 전에 단순하게 개미털기를 하는 것인지 좀 다들 헷갈리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으로 제 생각을 좀 명확하게 전달드리려고 해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여러분은 앞으로 발생하는 큰 추세에 대한 대응, 그리고 다가오는 알트 불장까지 가져오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선 저는 곧 추세가 크게 터지기 직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횡보장이 곧 종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추세는 하방으로 크게 터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방을 보는 걸까? 그리고 이 비트코인의 횡보는 왜 곧 종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걸까? 이번 영상으로 여러분이 제 관점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요. 8월 25일 비트코인 관점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이 과연 현물 또는 알트코인을 매집한 뒤에 존버를 하면 떠먹여주는 시장이냐, 지금 이 하락이 단순히 개미털기고 떨어질 때마다 롱을 치면 먹어주는 장이냐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오름숏이 훨씬 유리한 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하락 관점을 유지한 지 꽤 됐습니다. 여러분도 좀 아실 거예요. 저는 이 구간이 결국에는 74K부터 올라온 비트코인의 상승 추세에 대한 고점이 될 가능성이 높은 구간이다 라는 관점을 좀 몇 주 전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물론 저도 해당 구간, 이 상승세경 돌파를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여기서 숏 포지션을 한 번 더 털어내고 내리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었기 때문에 한 번의 손절이 좀 있었죠. 제 생각과 좀 다르게 흘러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안 했던 건 아니지만, 현재 상황을 종합을 해봤을 때 오히려 제가 생각을 했던 뷰, 그리고 단기 하락장의 가능성, 지금이 그 가능성이 좀 많이 높아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관점은 바로 다음날 이 음봉이 찍혔을 때 텔레그램에 바로 남겨드렸고요. 저는 하락 관점을 유지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저는 여기가 고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추세가 본격적으로 바뀌기 이전에 숏 포지션을 한번 털어냈다라고 생각을 해요. 더 차트적인 관점으로 보겠습니다. 일봉에서 3중으로 하락 다이버던스가 나왔죠. 한 번, 두 번, 세 번 고점을 높이면서 하락 다이버던스가 걸렸고, 이 상황에서 세 번째 고점에서 상승세경 패턴을 돌파하려는 시도, 그리고 숏 포지션까지 털리면서 올리려 했지만 그 다음 상황에서 강한 매도세가 발생을 하면서 다시 이 패턴 내부로 들어왔죠. 이것을 봤을 때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추세가 바뀌기 이전 마지막으로 숏 포지션을 털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여기서 강한 매도세가 발생이 되면서 3중 하락 다이버던스의 컨펌, 그리고 본격적인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되었다. 이 일봉에서 다이버던스는 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작년 12월 일봉에서 과매수가 찍힌 이후 고점을 높였지만 RSI를 보게 되면 하락 다이버던스가 걸려있죠. 그리고 고점을 높인 뒤에 비트코인은 추세가 반전이 되었고요. 그리고 고점 대비 30% 정도가 빠졌습니다.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하락장이었죠. 그리고 이 74K 이 구간에서 비트코인은 상승 다이버던스가 발생이 되었어요. 하지만 저점을 한 번 더 낮추고 나서 강한 매수세가 실린 반등, 제가 이걸 보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때 하락장이 종료가 된 것 같다. 왜냐? 일본급에서 상승 다이버던스가 걸려있고 세 번째 저점을 갱신을 했지만 상승 다이버던스가 유지가 되었죠. 이걸 보고 저는 3중 상승 다이버던스가 컨펌이 되었다라고 하거든요. 이 3중으로 걸려있는 상승 다이버던스는 일반적인 다이버던스보다 힘이 더 강하고, 그렇다면 결국 이것이 마지막 개미털기가 될 거고, 강한 매수세가 실린 이 상승이 그 근거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비트코인은 신고점을 갱신을 했습니다. 둘 다 명확하게 추세가
꺾일 거라는 신호를 주고 있었어요. 다시 와서 이 추세를 보겠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세 번째 고점 갱신, 그리고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하락 다이버전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승세 기형 패턴의 돌파 실패, 그리고 강한 매도세가 실린 음봉 마감. 지금 이 상황과 이때의 상황을 비교해보면 어때요? 비슷하죠. 세 번의 저점 갱신, 그리고 3중으로 상승 다이버전스 걸려있고, 그리고 매수세가 실린 양봉 마감. 지금은 세 번째 고점 갱신, 그리고 3중 하락 다이버전스, 그리고 매도세가 실린 음봉 마감. 차이점은 저점이냐 고점이냐, 이 차이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항상 차트는 추세가 반전될 때 신호를 보냅니다. 그리고 그걸 빠르게 눈치를 챌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3중 하락 다이버전스가 걸린 시점, 그리고 숏 포지션을 털어내고 난 뒤에 매도세가 실린 음봉 마감, 이것을 근거로 여기서부터 올라온 이 상승 추세가 반전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그 반전된 추세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하락 추세가 시작이 되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하락 추세를 거스르지 않으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또 테더 도미넌스, 코인 시장의 현금 비율도 같이 체크를 해볼게요. 현금 비율을 체크를 하는 차트니까 이 차트가 오르면 현금 비율의 상승, 그리고 코인 시장은 하락을 할 거고, 이 차트가 내려가면 현금 비율은 하락, 그리고 코인 시장은 상승을 하겠죠. 그러니까 반대되는 차트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 차트도, 이 코인 시장의 현금 비율을 나타내는 이 테도미넌스 차트도 추세가 결국에는 반전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저점 갱신, 하지만 일봉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걸려있죠. 그리고 이 상황에서 해당 구간, 이 하락 흡수가 발생이 된 매물대 라인에서 지지를 받았고, 그 과정에서 매수세가 꽤나 강하게 실려 있어요. 그리고 그 반등하는 과정에서 이 명확한 저항 구간인 하락 추세선도 돌파, 그리고 상승 채널의 리테스트 저항도 같이 돌파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것을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할 수가 있냐? 여기서 현금 비율이 오르면 어떤 패턴이 만들어질까요?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패턴, 역회된 숄더 패턴의 오른쪽 어깨가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가 비트코인이 74K 저점이 찍혔을 때예요. 그리고 나서 하락 추세가 나왔고, 여기서 두 달간 행보가 진행이 됐죠. 이때 보여준 패턴이 뭐죠? 상승 채널. 상승 채널은 이 상승의 힘이 빠지면서 결국에는 채널을 이탈을 하고, 다음 추세가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하락 암시형 패턴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하락 이탈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트코인은 신고점이 찍혔죠. 지금은 이 하락에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암시하는 대표적인 패턴, 역회된 숄더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 여기서부터 시작된 이 하락 추세가 곧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럼 현금 비율의 상승, 그럼 뭐다? 코인 시장은 이때 조정을 같이 받는다. 네, 그럼 가장 중요한 거, 과연 어디까지 비트코인이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냐? 저번에도 제가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말씀을 드려서 몇몇 분들이 너무 장기적인 관점이다 라고 좀 말씀하셨기는 했는데요. 현재 영상 분석 자체가 일봉 프레임 그리고 주봉 프레임의 분석이어서 조금 장기적인 관점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일 단기적으로 하루의 움직임을 파악하는 브리핑은 매일 댓글과 더보기란에 있는 차트진 관점방에 공유드리고 있고요. 그러니까 조금 더 단기적으로 실시간 브리핑을 받고 싶다면 차트진 관점방으로 와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저는 결국 이 100K대가 깨져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이고요. 단기적으로는 높은 확률로 이 111K 매물대가 이탈될 거다라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대신 여기서 힘없는 하락보다는 패닉셀 형식으로 좀 강하게 빠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자리까지 오는 게 시간이 그다지 소요가 되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짧은 시간 내에 올 거다라는 생각이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하냐? 지금이 상승세 기형 패턴이 진행이 중이라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하락이 이 코인 시장의 시즌 종료, 그러니까 불장의 끝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 왜냐? 단순히 상승세 기형 패턴 내부에서의 움직임이기 때문이에요. 패턴 내에서 볼륨이 적은 무빙이라면 높은 확률로 이 지지라인은 지켜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고, 그리고 패턴 내부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빠지는 힘없는 상승이 시작이 된다면 진짜 알트 불장이 시작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구간이 비트코인의 저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건데, 여기서 추세가 반전이 되려면 어떤 게 형성이 돼야 되죠? 상승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져야 추세가 바뀌겠죠. 일반적으로 큰 추세는 다이버전스가 높은 확률로 만들어진 뒤에 추세가 바뀌니까. 그럼 이 구간에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강한 하락이 한번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RSI가 30 이하로 내려가는 과매도를 한번 찍어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저는 100K 초반대까지 또는 100K가 깨지는 모습을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패닉셀이 나오면서 시장에 큰 충격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뒤에 이런 상승수색이 지지라인에 도달을 하게 되면 추세 반전을 하기 전 저점을 지속적으로 낮추지만 RSI는 오르는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주는 과정이 발생을 할 거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정이 정말 힘들거든요. 반등할 것처럼 하면서 반등을 안 하고 저점을 계속해서 낮추니까 이때 사람들이 정말 좀 힘들어서 나가 떨어지는데, 이때가 저는 결국 개미 털기의 끝, 그리고 추세가 반전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알트 불장이 올 거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관점입니다. 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단기적인 관점은 간단합니다. 시장에 곧 패닉셀이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큰 하락이 한번 발생을 할 거다. 그리고 그 반등을 노리는 과정에서 저점을 몇 번 더 갱신하는 하락이 발생을 할 거고, 이때 사람들이 지쳐 나가 떨어질 때쯤 본격적인 알트 불장이 좀 시작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100K 초반대에 도달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고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 이 구간까지의 패닉셀을 좀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 패닉셀이 나왔을 때 상승 다이버전스를 만들어주는 몇 번의 추가적인 하락이 더 발생을 할 거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천천히 좀 분할로 접근하는 것은 좋지만, 현재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구간에서 무리한 투자는 오히려 정말 몇 년에 한 번 올까 말까한 알트 불장을 놓치는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이거예요. 잠깐의 욕심 때문에 여러분이 4년에 정말 올까 말까한 불장을 놓칠 수가 있다. 만약 현물 입장이라면 이런 구간에서 하락의 힘이 빠지고 있고 상승을 암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 이런 구간은 분명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근거들이 있다면 저도 여러분들에게 상승장을 말씀드렸었고요. 하지만 지금처럼 상승의 힘이 많이 빠진 상태, 그리고 하락 다이버전스 걸려있고 페이크까지 나왔고, 저는 곧 이 상승이 종료가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 관점으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공유를 드리는 거고, 피해야 할 자리는 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 거죠. 물론 틀렸을 때 리스크는 정말 크죠. 욕도 정말 많이 먹습니다. 이번 하락 관점으로 인해서 욕도 정말 많이 먹었고, 또 여기서 저 또한 손절이 좀 한번 크게 나간 상황이라서 다들 좀 안 좋게 보는 거 이해합니다. 제가 되게 비관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만 저는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는 차트 분석 관점을 토대로 관점을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도 동의를 합니다. 저는 항상 차트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차트 분석이라는 건 이 신호를 파악하는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런 신호가 나온 상황이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대부분 불장이라고 하는데 하락을 말씀드렸을 때 리스크, 욕먹는 게 좀 무서워서 말씀을 안 드리는 건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여러분들에게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제가 보고 있는 관점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이 이 몇 번 없는 불장에서 꼭 돈을 벌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관점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항상 제 관점을 챙겨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저번에 영상으로 말씀을 드렸다시피 매집할 알트코인들을 좀 찾아보는 중입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으로 알고리즘이 이미 잡혀버렸기 때문에 알트 관점은 좀 주로 텔레그램에 업로드가 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포지션 공유, 그리고 실시간 브리핑은 지금과 함께 스터디룸에서 진행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씩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차트진이었습니다.